시장에서 도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기업은행, 이름만 봐도 사실상 은행주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기업은행과 같이 금융주나 은행주가 지난 5월 이후부터 대세 상승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기업은행만 보더라도 상대적 저점 대비 30% 이상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주와 금융주의 상승이 나왔던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저PBR 관련주들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 2024년 연초에도 한 차례 움직였던 테마죠. 근데 하반기에는 이렇게 금융주와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금융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내용과 또 관련주들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과는 다르게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관련 기사를 가져왔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보면은 용천도사 돈이 되는 인사이트에 이미 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관심 종목들을 정리해 뒀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해당 자료를 일부 가져와서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서 최고 49.5%의 누진세가 발생했으나,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경우 35% 이상의 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는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14%, 그리고 2천만 원부터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25%로 절반 이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49.5%보다는 확실하게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 투자들이나 이 과점 주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고액 투자들은 개인 투자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 글로벌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코스피에 유입되고 있는 배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장은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외부에서 형성된 패시브 자금, 이미 금융주와 은행주 혹은 보시는 것처럼 지주사와 같은 종목들을 토대로 ETF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현재 패시브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주와 배당주, 은행주를 중심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 추세를 거시경제 환경에 관계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주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주가를 보존할 수 있다면 기업의 시가총액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번 정책은 충분히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도입 이후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배당 확대를 통해서 투자들의 유입을 주도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기업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주주 환원 방식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었는데 이제는 현금 배당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이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배당주, 은행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충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다는 시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가 기업은행입니다.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내에서도 저PBR에 해당하는 종목이었고, 이 고배당 정책과 맞물려서 양방향 정책적 수혜 가능성을 보고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알려드렸던 종목이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저PBR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측면에서 공략하는 것을 네프콘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추세적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주와 은행주, 지주사, 배당주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과 정책적 모멘텀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 자본 대부분이 금융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코스피 활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돈이 몰리기 마련이죠. 돈이 몰리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주주 환원이 가능한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미리 매수해둔 종목이 KB금융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원 중반대에 미리 매수를 해놨고, 단기적인 상승률을 본다면 이미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저희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 이상 수익권에서 분할익절이 나갔고, 여전히 추세적 상승에 따라서 남은 물량은 홀딩 중에 있고요.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올려드렸을 때 저희 무릉도원으로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무릉도원을 입장하는 방법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 게시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릉도원이나 네프콘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구독자분들은 모두 시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오늘 삼육물산 상한가, 어제는 한컴위드, 하나생명 급등하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